청취자께서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용인 경남 아너스빌 디센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 모집 공고문인데요. 와, 이거 뭐 언뜻 보면 빽빽한 글씨에 법률 용어 같기도 하고 이걸 다 읽어야 하나 머리가 좀 지끈거리죠. 하지만 이런 문서 속에 진짜 기회가 숨어 있기 마련이거든요. 오늘 저희가 이 암호문 같은 공고를 함께 해독해서 이게 정말 잡을 만한 기회인지 또 숨겨진 함정은 없는지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분석의 목표는 단순히 내용을 요약하는 게 아니고요. 이 공고문, 그 행간의 숨은 의미를 좀 읽어내는 거죠. 2026년 1월 12일자 공고문을 바탕으로 누가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총 얼마의 현금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치명적인 실수를 피해야 하는지, 정말 청약을 고려하는 분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전략을 짜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단어가 무순위, 사후 청약인데요. 보통 청약하면 굉장히 복잡한데 이건 좀 다른 느낌이거든요. 특히 그 사후라는 말이 붙은 게 궁금하네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무순위라는 건 뭐 아시다시피 청약 통장이나 가점 경쟁 없이 추첨으로 뽑는다는 의미고요. 여기서 사후라는 건 사후 준공의 줄임말인데 쉽게 말해 아파트가 이미 다 지어진 상태라는 뜻입니다. 아, 네, 즉 청사진이나 모델하우스만 보고 계약하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그 실물 아파트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당첨되면 뭐 몇 년씩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다는 거네요. 요즘처럼 뭐 공사 기간이 늘어지거나 비용이 추가될 위험 이런 게 전혀 없는 아주 확실한 완제품을 사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렇다면 이 완제품을 살 수 있는 자격은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이게 또 아주 파격적입니다. 보통 청약 자격하면 뭐 해당 지역 거주, 청약 통장 몇 년 이상 이런 조건들이 엄청 빼곡하잖아요. 이것도 그런가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아하 포인트가 나옵니다. 조건이 놀라울 정도로 단순해요. 공고일인 2026년 1월 12일을 기준으로 딱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바로 국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일 것. 이게 전부입니다. 잠깐만요. 전국도 아니고 국내 거주요? 그럼 용인에 살지 않아도 심지어 뭐 서울이나 부산, 제주도에 살아도 신청할 수 있다는 거네요. 청약 통장도 필요 없고요. 네, 맞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 납입 횟수, 소득, 자산 그 어떤 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무주택이라는 조건 하나만 봅니다. 다만 공고문에 명시된 대로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는 조건이 유일한 허들이군요. 근데 이 세대 구성원이라는 범위가 생각보다 좀 까다롭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부모님께서 작은 집을 한 채 갖고 계시면 저는 신청 자격이 없는 거 맞죠? 네, 그게 가장 흔히 하는 착각 중 하나인데 정확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세대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보거든요.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이고요. 두 사람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그러니까 직계 존속, 그리고 자녀나 손자녀, 직계 비속까지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가족 전부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고요. 주민등록표에 묶인 직계 가족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한다. 그럼 만약 제가 결혼해서 분가 있고 부모님만 따로 사신다면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는 상관이 없는 거군요. 그렇죠. 세대 분리가 되어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해외 체류자에 대한 조항도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해서 해외에 머무르고 있었다면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않아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90일이면 석 달인데 업무 때문에 장기 출장을 가는 사람들은 좀 억울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세대원들은 모두 국내에 있는데 신청자 본인만 생업, 예를 들어 뭐 해외 지사 발령이나 현지 취업 같은 이유로 해외에 체류 중이라면 예외적으로 국내 거주로 인정을 해줍니다. 물론 뭐 파견 명령서 같은 명확한 증빙 서류가 필요하고요. 자, 그럼 자격 요건은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이제 가장 현실적인 문제. 그래서 어떤 집이고 총 얼마가 필요한지 돈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네, 대상 아파트는 용인 경남아너스빌 디센트 H1빌, 그러니까 1단지입니다. 위치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이고요. 이번에 나온 물량은 정말 귀하게도 딱 2세대입니다. 단 2세대요. 와, 이건 정말 로또네요. 타입이나 층수는 어떻게 되나요?
두 세대 모두 전용 면적 84.9114제곱미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평형 80B 타입이고요. 동호수도 딱 특정되어 있습니다. 101동 802호, 그리고 104동 802호. 둘 다 로열층이라고 할 수 있는 8층입니다. 101동 802호, 104동 802호. 좋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가격, 분양가가 얼마인가요? 두 세대 모두 공급 금액은 4억 3,8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4억 3,800만 원. 용인 신축 84타입이라는 걸 감안하면 표면적으로는 꽤 괜찮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런 공고는 보통 여기서 끝나지 않죠. 분명히 추가 비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 예리하십니다. 여기가 이번 청약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함정이자 확인사항입니다. 이미 준공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기존 계약자가 선택했던 발코니 확장과 유상 옵션들을 그대로 무조건 인수해야 합니다. 나는 이 옵션이 마음에 안 드니 빼겠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아, 일종의 패키지 상품인 셈이네요. 그럼 그 패키지 가격이 각각 얼마인가요? 101동 802호는요. 발코니 확장비 3,300만 원에다가 시스템 에어컨 5대, 현관중문, 붙박이장 같은 유상 옵션 비용 920만 원이 더해져서 총 4,220만 원이 추가됩니다. 와, 반면에 104동 802호는 발코니 확장비 3,300만 원은 같은데 옵션이 조금 달라서 유상 옵션 비용이 720만 원, 총 4,020만 원이 추가됩니다. 와, 옵션에 따라서 추가금이 200만 원이나 차이가 나네요. 그럼 최종적으로 필요한 총 금액을 계산해 보면 101동 802호는 4억 3,800만 원에 4,220만 원을 더해서 4억 8,020만 원. 104동 802호는 4억 3,800만 원에 4,020만 원을 더해서 4억 7,820만 원. 사실상 한 4억 8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이 4억 8천만 원이라는 가격이 사실상 이번 청약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점입니다. 최근 그 해당 지역 주변 신축 아파트 실거래가가 6억 원을 훌쩍 넘는 걸 감안하면 당첨만 되면 최소 1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 즉 안전마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 1억 원의 안전마진이라 굉장히 솔깃한데요. 그런데 자금 납부 일정을 보니까 이것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계약할 때 10%를 내고 2020년 4월 28일까지, 그러니까 약 3개월 안에 나머지 잔금 90%를 전부 내야 하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잔금 일정이 매우 촉박하다는 것. 이건 사실상 현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거나 이미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넉넉하게 나올 것이 확실한 사람이 아니면 도전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어쩌면 최초 계약자가 이 잔금 마련에 실패해서 나온 물량일 가능성도 있죠. 가격은 매력적이지만 자금 조달 계획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가격도 알았고 자격도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 로또에 응모하는 방법인데요. 일정이 그야말로 속전속결이더라고요. 네,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모든 일정이 1월 한 달 안에 끝납니다. 모집 공고일이 1월 12일 월요일이고 이게 모든 자격 판단의 기준일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청약 접수일은 1월 19일 월요일 단 하루입니다. 시간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1월 19일 월요일 단 하루. 이건 정말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쳐놔야겠네요. 그 이후 일정은 어떻게 되죠? 당첨자 발표가 바로 그 주 목요일인 1월 22일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인 26일에 서류 제출, 그리고 29일 목요일에 최종 계약을 체결합니다. 공고가 뜨고 계약서에 도장 띄기까지 3주도 채 안 걸리는 스케줄입니다. 신청 방법도 중요하죠. 이건 무조건 인터넷으로만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절대 현장 접수는 받지 않고요. 오직 청약홈 PC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로그인 방식입니다. 로그인 방식이요? 요즘은 네이버나 카카오 인증서로 간편하게 다 되잖아요. 바로 그게 안 됩니다. 공고문에 아주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이 APT 자녀세대 무순위 유형의 청약은 공동인증서, 그러니까 구공인인증서죠. 또는 금융인증서로만 로그인 및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이죠. 네이버, 토스, 카카오 같은 간편인증서로는 불가능합니다. 와, 이건 정말 중요한 꿀팁이네요. 무심코 당일돼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려다가 안 돼서 당황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미리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PC나 스마트폰에 준비해둬야겠군요. 그렇죠. 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단 하루뿐인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당첨자는 100%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고요.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프로그램이 2명의 당첨자와 배정될 동호수를 정해주고 혹시 모를 미계약에 대비해서 공급 세대 수의 900%, 그러니까 18명까지 예비 입주자도 함께 뽑아둡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말 특이한 점은 견본주택, 즉 모델하우스가 이미 운영 종료되었다는 부분이에요. 그럼 집을 아예 못 보고 청약해야 하는 건가요? 네, 그럴 수 없습니다. 공고문에 따르면 당첨되어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한해서만 계약 체결 전에 해당 세대를 직접 방문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집을 보지도 않고 수억 원짜리 계약에 청약을 넣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이건 거의 블라인드 베팅 아닌가요? 당첨됐는데 막상 가보니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면 어떡하죠? 예를 들어 바로 앞에 다른 건물이 있어서 해가 전혀 안 든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이 청약의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선당후곰, 즉 선당첨 후 고민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죠. 현재 상태 그대로 설치된 옵션까지 모두 인수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당첨 후에 집을 보고 마음에 안 든다고 계약을 포기하면 청약 제한 같은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를 얻는 대신에 물건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가격도 알았고 자격도 확인했고 블라인드 베팅이라는 리스크도 인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고문일수록 가장 무서운 게 깨알 같은 글씨로 숨어있는 함정들이잖아요. 우리가 놓치면 안 돼 지뢰 같은 조항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공고문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면요. 그건 바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여러 번 강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청약 자격을 착각해서 신청했거나 내용을 잘못 이해해서 생긴 불이익은 모두 청약자 본인 책임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청약홈 콜센터에 문의해서 받은 상담 내용조차 법적 효력이 없으니 그냥 참고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 정말 단호하네요. 기본적으로 스스로 완벽하게 공부하고 책임져라는 태도군요. 그럼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효력이 발생하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입니다. 당첨자로 선정되어서 계약을 체결하면 잔금을 다 내지 않았더라도 그 즉시 법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럼 그 순간부터 저는 유주택자가 되어서 나중에 더 좋은 입지의 다른 아파트에 청약할 때는 1주택자 페널티를 안고 가야 한다는 의미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청약이 나에게 정말 최선인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다행인 점은 전매 제한은 없다는 겁니다. 이 아파트의 최초 분양 당시 적용됐던 6개월의 전매 제한 기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계약하고 잔금을 치른 후 소유권 이전을 마치면 바로 되팔 수 있습니다. 그건 다행이네요.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행정적인 절차는 없나요?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용인시 처인구는 비규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계약 시 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서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전 정보와 잠깐 혼동했는데 공고문을 다시 확인해 보니 비규제 지역으로 분류돼서 제출 의무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청약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하나 줄어든 셈이죠. 둘째는 계약서 작성 시 발생하는 인지세 15만 원을 사업 주체와 계약자가 절반씩, 즉 7만 5천 원씩 부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나눈 내용을 한번 싹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기회는 용인 양지면에 이미 완공된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 딱 2세대를 대상으로 한 죽죽 청약입니다. 청약 통장 없이 전국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옵션을 포함한 총 필요 비용은 약 4억 8천만 원 내외입니다. 가장 중요한 신청일은 1월 19일, 월요일 단 하루, 오직 청약홈을 통해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만 진행됩니다. 그리고 핵심 리스크를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집을 보지 않고 청약해야 하는 블라인드 베팅이라는 점, 이미 설치된 옵션을 변경 없이 그대로 인수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계약하는 순간 유주택자가 되어서 다른 청약 기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저울질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주변 시세 대비 1억 원 이상의 안전마진이 기대된다는 점은 분명한 매력 포인트고요. 오늘 정말 공고문 한 장을 가지고 깊게 파고들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들이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공고문 후반부를 보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12가지 예외 조항이 아주 길고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분 중에 시골에 만 60세 넘으신 아버님 명의로 오래된 집이 한 채 있다는 이유로 본인이 무주택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여러 번 청약을 포기한 분이 계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바로 이 예외 조항에 해당해서 무주택 자격이 된다는 걸 알고 땅을 치고 후회하셨죠. 와, 정말 안타까운 경우네요. 이 복잡한 규정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나는 작은 빌라라도 한 채 있으니 안 될 거야. 부모님이 집이 있으니 당연히 자격이 없겠지. 라고 지레짐작하기 전에 혹시 나는 이 까다로운 예외 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숨은 무주택자는 아닐까요? 부동산 정책에서 무주택의 정의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신 김에 한 번쯤 본인의 상황을 이 규정에 꼼꼼히 대입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생각지도 못한 기회의 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